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방위산업과 이제 우주 담당하고 있는 백종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주항공 얘기를 그래도 이게 뭔가 확정된 거니까 여기부터 좀 먼저 해보죠. 네네. 6월 12일 날 확정된 거는 맞죠? 스페이스X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뭐 일론 머스크 생일이 6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생일에 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그 또 얘기는 여러 번 당겨져서 들었고. 뭐 네. 12일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애널리스트가 확정이 됐다고 네.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그럼 일단 그 얘기는 접고 네. 하긴 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래셋 증권, 뭐 미래셋 벤처 투자. 벤처 투자 네. 뭐 이런 이렇게 투자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화가 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페이스가 상장을 하면 네.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우주항공 업계에 미칠 영향. 네. 사실 이거를 지금부터는 파악하는 게 가장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사실 스페이스X는 굉장히 역사적인 회사입니다. 그렇죠. 뉴스페이스 시대를 연 역사적인 회사고 다만 저희는 뭐 그렇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로 좀 계산해 볼 필요가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럴 때죠. 그렇죠. 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우주 산업에 엄청난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온다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과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SOTP 방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업부별로 아니면 품목별로 이거를 네. 가치를 계산해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인 펠컨9 혹은 스타쉽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그리고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통신 위성 사업부에 대한 그렇죠. 스타링크. 스타링크에 대한 가치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국방 쪽에 있는 스타쉴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XAI까지 저희가 또 가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이제 스페이스X만큼 이렇게 밸류체인 전체를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리 봐도 몇 개 없고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 평가가 어려운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아직 지금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리 봐도 사실 우주 기업들이 굉장히 사업부별로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편화된 기업들을 우리가 어떤 멀티플을 주고 어떤 실적 성장 트랙을 밟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중대한 이제 이벤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제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확실히 숫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 기업들은 또 굉장히 잘 된 게 실적 가이던스와 내년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또 기업 IR에서 굉장히 잘 줍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 혹은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얘네가 내년에는 어떠한 트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 혹은 스페이스X의 밸류체인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내년에 뭐 스타쉽을 몇 대 만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그러면 실적이 얼만큼 오르겠구나. 그러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상장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별도로 이제 우주 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냥 신기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현실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꽤 빠르게 이제 커질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우주 데이터 센터다, 네. 뭐 통신 위성이다. 달에다가 뭘 사람 사는 데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네.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네. 생각하는 뭐 2, 30년 뒤 이런 컨셉보다도 당장 사실 5년 아니라도 할 수 그래요? 있는 그 정도로? 부분들, 네,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산업 전체 이거는 증시도 포함입니다. 그럼 네. 우주 산업에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그러게요.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리포트 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냈고 한 10개 기업 정도 국내의 어떤 이제 그 우주 밸류체인 기업들을 조금 점검을 해 봤는데요. 그 안에서 조금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뭐 세트레가이, 예. 그리고 뭐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뭐 HVM 이런 기업들을 이제 같이 점검을 해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지금 이게 참 사기 좋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가격이 적절하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맞아요. 사실은 네. 이거를 빼놓고 기업의 어떤 이제 펀더멘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이제 률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면 확실히
이 기업들 왜 시장에서 주목하는지 알겠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소형 기업들도 참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이런 기업들보다도 사실 큰 말씀드린 제가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시스템 기업들,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주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률 자체도 훨씬 더 그래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막 심지어는 막 방산에 네. 조선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게 이 커버리지가 넓은 회사인데 네.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좀 아직은 이익이 그렇게 맞습니다. 뭐 세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네. 그 퍼가 PER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포텐셜이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하나 시스템은 사실 그 자체로 포트폴리오가 사실 너무 좋아요. 우주, 조선, 방산, 맞아요. 그 안에 솔직히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IT 쪽도 있거든요. 네. ICT. 사실 네, 굉장히 오지랖이 그 자체로- 무지하게 넓은 데인데 다 아주 좋은데 오지랖이 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화그룹의 미래다 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제 기업 중 하나고, 다만 올해 이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올해 연초부터 상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하나 시스템의 어떤 적정 가치를 표현하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하나 시스템은 그만큼 좋은 기업이니까,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니까 저희가 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러니까요. 좀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올해 이제 뭐 조선방산 외에도 굉장히 우주 쪽으로도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 안에서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하나 시스템이니까 하나 시스템도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백 의원님 보시기에 우주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빠르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는 게 네. 어디 같으세요? 이게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없어요? 같은데, 사실 한국의 우주 산업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방위 산업과 우주가 꽤 그렇죠. 연관이 그렇죠. 있고, 네. 발사체랑 사실 미사일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그렇죠. 네. 높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별개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재사용 발사체는 이 기술력은 사실 아직 한국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그렇죠. 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뭐 2035년까지 우주항공청 주도로 개발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발사체에 대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북한을 감시 정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성? 위성 쪽. 그 중에서도 관측 위성 쪽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도 그렇죠. 현재도 이 관측 위성 쪽으로는 사실 글로벌 톱 티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한화 시스템, 뭐 세트레가이 같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LIG DNA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관측위성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기업들이네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방산, 그 한화 시스템, 카이, 그렇죠. LIG, 그 디스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네.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방산 쪽에서 방산 업체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형 큰 기업들이죠. 네. 그런 기업들이 이 관측 위성 쪽으로는 다 글로벌 탑티어급의 경쟁력들을 갖고 있는 밸류체인이다. 그렇죠. 근데 밑으로 봐도 뭐 나라스페이스나 루미르 같은 또 이제 상장된 이제 중소형 이제 스타트업 같은 이제 기업들이 또 있는데, 사실 그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역사가 긴 기업들, 뭐 하나 그럼요. 시스템인데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나라스페이스나 루미르 같은 기업들도 확실히 포텐셜은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탑티어급으로 글로벌 탑티어급으로 경쟁 있는 게 관측위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관측위성이 중요한 게, 이게 시장이 사이즈가 네. 이게 뭐 미래를 논할 만큼 게 크냐,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아시는 이란 사태, 그리고 네. 러오 전쟁에서 이런 통신위성뿐만 아니라 관측위성도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글로벌리 국가 안보 차원은 안보를 그러니까요. 남한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나도 하나씩 다 가져야 돼요. 사실 국가별로도.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국가들이 그 국가 안에 이 위성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밸류체인이 글로벌리 봐도 많지가 않고, 네. 그 안에 그 많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게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 있고요.
별개로 이제 관측위성은 앞으로 사실은 이제 농업 그리고 뭐 자원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크구나. 그렇죠. 네. 항시 이제 우주에서 이 지구를 24시간 이제 관측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도 아직 그러니까 위성이 많이 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관측 위성 쪽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야 되고 그럼 이 위성들을 누가 개발해주고 누가 제조해줄 거냐.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기업들도 꽤 매력적인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주포도 팔고 탱크도 팔고 그렇죠. 천궁2도 팔고 하지만 네. 관측 위성도 해외에서 한국 관측 위성이 K9 자주포처럼 좋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이제 이미 돼 있다. 네,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많은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방사는 참 매력적이네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사실 이란 전쟁 때문에 좀 요즘에 스팟으로 조금 오르긴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네. 사실 방산주들은 조방원 전 주요 스케줄 중에서 사실은 제일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올 들어서는 좀 약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좀 이란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들 또 훅 더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네. 아니야 이란 전쟁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니즈가 커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참 투자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해서 뭐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DNI 같은 데가 선뜻 싸기에는 가격이 그러니까 주당 그렇죠. 가격은 되게 네.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밸류를 떠나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방산주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한 말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주가 사실은 올해 연중으로 보면은 YTD 수익률로 보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3월달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여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건강한 조정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멀티플로만 다 올랐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방산주의 이제 진가는 이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네. 어.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이번 전쟁에서 뭐가 부족했고 이건 더 아, 채워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에 미사일이 부족했어. 그럼 미사일 재고를 늘려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방산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쟁 이후에 좀 소강 상태에 빠지고 조금 평화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타이밍이 오히려 타이밍상으로 보면 네. 지금이 오히려 좋은 방산주를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사들어가야 될 타이밍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주만 가져가라 이런 컨셉보다도 그렇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방어주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방산주가 네. 조금 일부분은 분명히 조금 확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산주가 그렇다고 방어주 성격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제 한국 증시 아니면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더라도 사실 그 수주 잔고에 기반해서 네.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도 뒷받침되는 방어주다. 그리고 성장도 같이 나와준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방산주가 이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사실 위기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이 사실 1분기 실적 때였습니다. 네. 이란 사태와 조금 맞물려서 1분기 실적이 대체로 부진하면은 조금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는 이제 꽤 잘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굉장히 멀티플 측면에서도 이제 평균 PER이 한 30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30배 밑으로 내려오는 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렇게 반등도 조금 나와주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게 단발성 이벤트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다극화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기저기서 사고 터질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중동 전쟁도 뭐 일단락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는 종교가 얽힌 굉장히 네.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특히 중동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있고 하다못해 최근에는 그 유럽하고 미국도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고 뭐 최근에 또 미중 이제 정상회담을 또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대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되게 가슴 아픈 역사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어떤 중장기 어떤 시대상을 조금 반영했을 때 방산주가 그만큼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기업이다. 네, 그렇고 여기다가 실적도 잘 나온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수주지 않고 쌓여 있는 거 보면은 뭐 네. 몇 년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섹터인 분명하고 근데 이게 방산주가 정말 뜨거울 때는 막
손을 댈 정도로 뜨거울게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가 몇 번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기대치가 사실 높아진 것 같아요. 뭐 네. 딱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지금 100만 원이니까 한 150만 원 가겠지 뭐 이런 식의 기대감들. 근데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뭐 모르겠고 네. 그거는 주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실적은 그러니까 안정성도 있지만 대규모 수주잔고를 통해서 성장성,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성장이 더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섹터다. 그렇죠.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에 일부라도 반드시 담아둘 섹터다.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사실 뭐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ETF 굉장히 좋고요. 아, 왜냐면, 맞습니다. 네, 우주조선 방산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예, 네. 끝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2, 3, 4분기로 해서 수주 모멘텀들도 네, 있을 있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반영을 하면 네. 이게 주가 얘기하기는 저도 그렇게 내키진 이제 않지만 끝내야 돼요. 주가도 좋을 겁니다. 예, 오늘 유한타투증권 백종미 연구위원과 함께 우주 방산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